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계 비용 제로의 시대의 지식인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코세라라고 미국에 있는 그 증권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유명한 온라인 교육기관입니다. 요즘 그 엄청난 지식이 매일같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적응이 어려워. 그런데 디지털 원리가 간단하듯 학문이나 세상 살아가는 이치 역시 저는 복잡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 단순한 진리, 즉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런 원칙에 대해서 알면은 아무리 지식에 폭발해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소위 그 한계 비용 제로 시대 이런 그 정보가 폭발하는 시대에 지식인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때 맨 처음에 떠오른 거는 내가 학교 때 배운 논어에 나오는 논어 첫자 학의 첫 줄에 나오는 말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학이 시습지 부록 여로와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이 시습 시대에 맞게 새롭게 익힌다면은 또한 즐겁지 않은가. 이러한 엄청난 AI 시대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카엘 스태톤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학자예요. 이분이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유명한 아주 기사를 실었어요. 이미 2014년인데 타이틀이 The Degree is Doomed. 우리말로 하면은 학위는 이미 운이 다 했다. 이런 말인데 사람을 학위로 평가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타이틀의 유명한 논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 시대의 도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실을 넘어선 교육의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교실을 넘어선 교육의 시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마침 구봉건이라는 한결의 그 기자 출신의 학자는 아니죠. 아직 기자님인데 로봇 대 인간의 일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내가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글도 대부분 그 내가 아까 본 그 있지 The Degrees도 이 논문에 그 실린 글의 그 그의 핵심이었어요. 어,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식의 구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인터넷과 이를 활용한 학습이 어떤 제도 교육 시스템보다 강력하고 본질적인 지적 도구로서 이미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대학의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대학이 존재할 것인가. 우리는 대학의 위기를 고민할 것이 아니다. 대학 교육에만 의존해온 현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교육 비용이 얼마나 비쌉니까? 400만 원, 500만 원하고 이거 별로 내릴 생각도 안 하네. 나는 애들 대학 다 교육시켜서 그 이미 다 학교 뭐 저기 학교도 다 졸업하고 살아가지만 얘들 자식들은 그게 아니거든. 이제 중학교 다니고 이제 곧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면은 그 등록금이 얼마나 비쌀 겁니까? 그런데 지식의 반감기가 갈수록 단축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개인의 인생의 특정 시기에 집중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얻는 대학 시스템이라는 게 앞으로 얼마나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미 온라인 시대라는 거는 모두가 모든 지식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해지고 방대한 양의 지식이 생산되면서도 정보의 유효기간을 급속히 단축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 대학의 역할은 무엇이냐? 과연 우리 사회는 대학 교육에 계속 의존해야만 하느냐? 이게 아까 말한 그 스탠턴 교수의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의 능력에 대한 평가 수단으로서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는 이런 환경에 왜 축소되고 있느냐? 이 정보기술 환경에서 새로운 평가 수단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생겨나는 에듀클리퍼다, 패스, 브라이트나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평가 도구가 있더라고. 특히 예술이나 뭐 이런 예술 분야 더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 샘플, 자기소개, 동료와 관리자의 평가, 성적과 자격증, 웹에서 공유한 자료 등을 뭐 수록한 말이에요. 수많은 평가 수단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러한 그 툴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직장인들이 말이에요. 대학 졸업장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웹에서 나오는 그런 평가 수단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특히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 고학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드리블, GIT 허브 뭐 이런 커뮤니티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 채용 담당자들이 말이에요. 입사 지원자들의 능력과 평판을 면밀하게 검토해주는 이런 새롭게 생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 졸업장이 너무 낡은 잣대가 되어가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도 곧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머지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좀 많이 무식해졌잖아요. 시대에 뒤따라가고 그때 시대에 뒤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학이. 옛날에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이 중간에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정부나 이런 데 높은 직에 들어앉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실과 인터넷을 비용을 해보면은 교실과 인터넷에 말이에요.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우리 인터넷이 유용한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각 지방에서 이런 시간과 공간, 이런 비용에 제한받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새로운 온라인 고등교육 방법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무크 아니에요. 그리고 코세라란 말이에요. 그 무크는 아시다시피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 아니에요. 그 한국에도 K무크가 있잖아요. 나도 거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아직 그 처음에 우리가 K무크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아주 그 크게 빨리 번창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K무크에서 많은 아이들을 듣고 있어요. 나는 코세라는 들어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인들한테 코세라는 증권거래소에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듯이 상당히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단 말이에요. K무크는 내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는데 아직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지 않지만 머지않아 아마 터닝 포인트가 생길 거예요. 급속하게 아마 활발하게 늘어나는 시대가 있을 겁니다. 호세라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교육 및 기술 회사인데 이게 벌써 10년 됐어요. 2012년 4월에 운영이 됐는데 내가 이거 최근 걸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2018년 6월 기준으로 3,300만 회원이다. 그리고 2,400여 개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가도 말이에요. 상당해요. 이 창립자가 앤드류 응이라고 상당히 잘 이런 온라인 교육 쪽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기존 고등교육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위협받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의 유효기간은 짧아졌잖아요. 그리고 기존 교육기관들이 피교육생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거기 학위를 딸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뭐 어떻게 못했지만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물론 이 다음에 그 학위를 따고 나와서 좀 대접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대접받는 기간도 별로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비용대 효과를 생각을 보고 내가 안 했는데, 이 시대에는 확실하게 일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장만으로 충분치 않다.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게 소위 이건 무구나 고사라 같은 그런 교육이다. 그래서 취직도구의 진화와 한계 비용 치료 사회가 됐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취직도구가 진화됐잖아요. 옛날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전부 구술문화예요. 우리나라의 그 불경도 말이에요. 전부 다 사실은 이게 구술문화에서 들어온 거예요. 옛날 인도에서는 전부 다 이 입으로 귀로 전술되어 온 걸 사람들도 뭐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그걸 나중에 그걸 뭐 필사한 거예요. 근데 그 상당히 그 정확하더라고. 놀랄 정도로 그 방대한 분량의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전부 다 귀로 듣고 그걸 외운 거예요. 외운 거를 그걸 불경을 만드는 건데. 그 놀랍도록 정확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놀랐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무래도 그렇지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술 문화가 거의 문자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구텐베르크의 금속 글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의 그 문자 혁명을 마셜 맥루너라는 사람이 구텐베르크의 은하계다. 왜냐하면 구술문화 시대의 그 단순한 그런 믿게 안 되는 그런 자료보다는 은하계처럼 밤하늘의 은하계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과 몇 년 안 된단 말이에요. 몇 년 안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물론 저기 금속 문자가 나왔지만 그 서양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많이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거의 그 십수라는 데는 생긴 이 디지털 문화는 말도 못하게 급변하게 세상 문화를 바꾸는 것 같아요. 구글이 얼마나 빨리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빨리 변화시켰어요. 근데 앞으로 구글을 바꿀 만한 게 자꾸 생기네요. 유튜브도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위키피디아도 마찬가지고 챗GPT는 더 말할 것 없이 세상을 빨리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지식 반감기가 생겼고 이러한 세상에서는 계속 학습하지 않으면 이미 낡은 지식과 권위에 의존하는 부세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분야라도 밀려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평생 학습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근데 평생 학습사회는 사실은 옛날에 우리 스승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 사람들의 삶이 평생 학습이었어요. 사실. 내 친구 중에 그 엔사이클로피디아 그 브리타니카의 그 사업단장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그걸 그만뒀지만 처음에 돈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위키피디아가 생겼단 말이에요. 위키피디아가 처음엔 별거 아니었지만 지금은 훨씬 강력한 툴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수시 바꿀 수 있잖아요. 위키피디아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평가해 봤을 때 학자들이 그때 평가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허접하지 않다. 나쁜 거에 비해서 장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앞으로 물론 그 엔사이클로피디아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효용성 측면에서 위키피디아가 월등하다 하는 이미 평가를 다 내렸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지미 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만든 것도 2001년에 만든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의 역사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생각도 건강하고 이 사람이 말이에요. 굉장히 돈을 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러한 어떤 글로벌한 시티즌이에요. 이 사람.
그 어렸을 때 태어난 것부터 쭉 보니까 굉장히 그 좋은 교육을 받아, 좋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강남 8학군 이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가장 좋은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사상에 의해서 교육받은 그런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슨 뭐 이런 그 경쟁적인 그런 거 사학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키피디아를 맺는 것 같아요. 아, 이러한 그 위키피디아가 이런 그 온라인 교육이 다시 말하면 그 코세라 같은 교육기관에 반드시 좋기만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그 몇 년 전에 이런 한계비용 재료사회를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계비용 재료사회 역설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되는 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제로 수준의 한계 비용으로 그 여러 가지 학문이 제공됨에 따라서 전통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과학의 교육 시스템은 붕괴 또는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피한데 그런데 대학 교육은 여전히 고유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미 썼어요. 이 책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그 온라인 교육이 또는 꿈보다도 없거나 거의 뭐 제로에 가깝잖아요. 또 출석과 과제 등의 의무도 비교가 적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 장점이 단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금방 그만둬. 낮은 참여율 그리고 몰입도도 좀 적어요. 또 높은 중도의 포기율이 있고 학습 의무감도 낮고 또 시험 성적도 대학에서 교육 시험 보는 것보다 좀 성적이 낮고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가를 해보니까. 그래서 무크가 내세우는 최상의 교육을 모두에게 물어로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는 좋은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용어도 공개됐던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우리 박원순 생산의 그 만드는 50 플러스 교육도 의도 상당히 좋은데 말이에요. 이걸 가만히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전부 다 내가 생각할 땐 좀 이거 그야말로 대중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50 플러스 교육 들어온 친구들은 전부 다 한국의 대기업 그만두고 헤이트가 가장 많은 친구들, 공무원들, 군인들 이런 친구들 은대에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가장 헤이트를 많은 친구들이 50 플러스 교육을 들어오는구나. 이걸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좋을까? 그래서 온라인 교육도 생각을 해보는데 온라인 교육도 이게 온라인 이거 교육도 이게 들어올 사람들이 상당히 이거 어느 정도 좀 뭐 아는 사람이 들어오지 이 줌 교육을 아무나 들어옵니까? 이런 무크나 이런 코사라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마 내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런 어떤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분야는 온라인 교육이 반드시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문제도 있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얼마나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위대한 마인드 해가지고 말이야. EBS에서 나오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지방 방송국에도 말이야 지방에 있는 방송국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런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은 돈 안 들고 어느 대학 교수보다도 훌륭한 교수들의 강의를 우리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맨 처음에 나온 타이틀로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한계 비용 제로 시대의 지식인이라는 거는 어떤 모습이냐? 저는 이거를 한 줄로 정리했어요. 어진 마음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게 계속 배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지식인이다. 반드시 어진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쓴다 그러면은 이런 AI의 지식이라든가 현대 첨단 지식은 이게 잘못 쓰면은 잘못해서 은행을 해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해서 이런 핵폭탄을
이 스파르타 시스템을 해킹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는 말이에요. 소위 인성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인성교육을 그냥 인성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인성교육은 인성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이 사회 모든 시스템이 어진 마음을 바탕으로 생긴 놈들이 지도자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들어올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또 대학이라든가 혹은 직장에서 말이에요. 이런 그 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스크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또 직장 들어가서도 이 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눈치 보고 아참하고 이런 자들이 승진할 수 있지. 이게 그야말로 정도를 걷겠다. 이런 사람은 발견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리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게 이러한 이런 한계 비용 지라 시대의 지식인이라도 기본은 우리 전통적인 교육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진 마음을 바탕을 갖고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인성이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후지잖아요. 이 시대에 맞게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지식인이다. 그래서 한계 비용 제로 시대의 지식인이라는 건 전통과 지식을 배우고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논어에 그대로 이 말이 있어요. 충소. 충소라는 거는 진심이에요. 올바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충소로 일리관지하고 충소의 마음을 계속 평생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충소로 평생 충소의 정신을 평생 갖고 그 정신으로 대상사를 때 모든 게 이 충소를 일리관지 해야 돼. 충소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리관지하면서 배우고 또 때때로 이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서 또 공부하고 충소를 일리관지하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 우리 전통적인 가르침인데 이게 바로 이 정신이 한계비용 제로 시대의 지식인이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AI로 말이에요. 창의적인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창의적인 인공지능의 상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위대한 수업이라는 EBS에서 나온 교육 프로그램에 나온 걸 사진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일본에 살고 있는 내 손주가 큰 손주가 그린 그림이에요. 얘는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는데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도 인공지능이 잘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아버지가 내가 얘도 할 수 있는 일은 인공지능을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너 그림을 그리고 너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되 인공지능을 참조해서 더 뛰어난 그림을 그리면 된다. 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소위 이 시대의 어떤 한계 비용 제로 시대의 지식인이고 한계 비용 제로 시대의 그 학자고 한계 비용 제로 시대의 학자고 지식인이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진행에 나와야 될 바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은 이 AI 같은 걸 택하지 않으면은 그때 이거예요. 밥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음에 착하고 생각에 넓고 그런 사람일수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해킹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내가 공부를 안 했다. 공부를 안 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학위를 안 땄다는 거는 EBS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공부가 많습니까? 띠바시에도 많고 테드는 더 많을 것도 없고 팀무크에도 많고 챗 GPT는 아직 아직 내가 별로 활용을 하지 않았는데 뭐 곧 활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이 트랜슬레이트 같은 거를 쓰면은 번역할 때 얼마나 편해요. 내가 6월달에
미국 가게 되면 아마 아이트라스트레이트를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써도 이 시대에 소위 단계 비용 제로 시대의 지식인이 되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